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는데 백신 개발은 늘 한 발 늦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 범용 백신, 이 펜베일런트 닥신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랑 특허 내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특히 그 방대한 코로나19 데이터 속에서 미래 변이를 예측할 어떤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이 정말 재밌어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저희가 관련 논문이랑 특허 문서를 확보했는데요. 이걸 보니까 연구자들이 1,600만 개가 넘는 코로나19 염기서열 데이터를 분석했더라고요. 네, 정말 방대한 양이죠. 여기서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걸로 미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백신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르스코브2 같은 바이러스가 워낙 빠르게 변해서 기존 백신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게 큰 문제였잖아요. 네, 계속 변이를 따라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이 변이의 바닷속에서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 한 것 같아요. 약 44,000개의 고유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뭘 발견한 건가요? 핵심적인 게 있었나요? 네, 연구진이 팬데믹 동안 나타난 그 바이러스 유전체들을 쭉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 진화 모델을 가정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유전체 사이의 변이 거리만 계산해서 바이러스들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4개의 그룹이요? 네, 주요 유전체 그룹, 그러니까 MGG라고 부르는데요. MGG I부터 V까지요. 이게 각각 팬데믹 초반,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변이랑 주로 연관이 됩니다. 아하. 중요한 건 이 분류가 데이터 스스로 말해주는 패턴이라는 거죠. 주성문 분석 PCA나 개통수 분석 같은 계산적인 방법을 썼고요. 와, 그러니까 어떤 가설 없이 그냥 데이터만 보고 얘네 이렇게 네모꿈이네 이렇게 된 거군요. 되게 객관적인 접근인데요. 맞습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이죠. 근데 이 MGG 발견만으로는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고도 보존 변이 유전자형 HCVG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네, 맞아요. HCVG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각 MGG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90% 이상 빈도로 발견되는데 다른 MGG 그룹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는, 말하자면 그 그룹만의 어떤 유전적 서명 같은 거예요. 아, 그 그룹의 특징 같은 거군요. 그렇죠. 연구진이 4개 MGG 전체에서 100개가 넘는 고유 위치에서 총 129개의 HCVG를 찾아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모든 MGG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HCVG도 4개 있었다는 거예요. 4개요? 공통적으로요? 네, 이건 아마 초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MGG-I에서부터 계속 유전되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각 그룹만의 표식도 있고 또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 표식도 있다. 이게 미래 예측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약간 과거랑 현재 패턴으로 미래를 읽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다음에 어떤 MGG 그룹이 유행을 주도할지 우리가 딱 예측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뭐냐면 미래에 나타날 변이 바이러스는 아마도 지금 유행 중인 MMG 2, 3, 4 그룹 혹은 이 4그룹 전체가 가진 HCVG들의 어떤 조합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HCVG들의 조합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 변이의 유전적 구성 요소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용 백신 설계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변이 속에서도 뭔가 보존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총찰이네요. 그럼 이걸 백신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논문이나 특허 보면 특히 S유전자랑 N유전자 이걸 주목하던데요. 네, 맞아요. 스파이크 단백질 만드는 S유전자랑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 만드는 N유전자. 여기에 이 HCVG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아, 거기에 집중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S 단백질 기반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걸 막는 항체 형성이 중요하고 N 단백질은 바이러스 복제나 조립 과정에 관여하니까 이걸 표적으로 삼으면 항체 말고도 세포 매개 면역 같은 다른 방어 시스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각도로 공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면역 반응을 여러 각도에서 유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이 범용 백신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뭔가요? 어떻게 조합하는 거죠? 특허에 나온 핵심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MMG 2, 3, 4 그룹 각각에서 그 그룹의 HC 위지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대표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하나씩 뽑아요. 네, 대표 선수들을 뽑는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대표 염기서열들 각각의 SU전자랑 NU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합성 염기서열, 그러니까 일종의 유전자 설계도를 실험실에서 만듭니다. 설계도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설계도 3개, 혹은 MGG-I까지 포함하면 4개가 되겠죠. 이걸 최적의 비율로 섞는 거예요. 아, 섞는 거군요. 칵테일처럼. 네, 그런 셈이죠. 핵심은 미래에 어떤 MGG에서 변이가 나오던 간에 그 변이가 가질 확률이 높은 그 보존된 특징들, HCVG들에 대해서 우리 면역체계가 미리 좀 대비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용, 펜밸런트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와, 특정 변이 하나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주요 그룹의 공통점과 특징을 다 아우르는 뭐랄까 그물망 같은 백신 전략이네요. 네,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이게 근데 코로나19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단지 코로나19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 연구는 계산하고 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감염병에 대해 우리가 맨날 뒷북치는 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네, 청사진. 네,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는 게 핵심이고요. 인플루엔자처럼 변이가 아주 잦은 다른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방법론이 충분한 유전체 데이터만 있으면 다른 병원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말고 또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다른 대상들? 예를 들면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중에서 어떤 것이 이런 범용 백신 전략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분석하는 데에는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도전 과제들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